엄마가 행복한 육아. 아프고 지친 엄마를 그냥 두고 아이부터 키우자고? 엄마인 나 먼저 챙기자. 독박 육아, 불안 육아, 강박 육아, 멘탈 붕괴 육아. 방황과 고립의 육아에서 벗어나는 키워드. 맘 퍼스트. 안녕하세요. 정서적 제이리딩의 정서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북드림에서 출간한 정지연님의 맘 퍼스트입니다. 저자이신 정지연님께서는 좋은 엄마를 꿈꿨지만 좋은 엄마가 되려 할수록 육아에 힘겨움이 더해져 많은 혼란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이 혼란을 잠재울 방법을 찾고자 EFT 전문가 과정, NLP 프랙티셔너 과정, 애니어그램 일반 강사 과정을 이수하고 마음침법을 배우시면서 자신을 수련해 나가셨다고 합니다. 덕분에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고 좋은 엄마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으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육아의 가정에서 엄마가 행복해지는 길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삶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아이를 키우는 건 더없이 중요한 일이지만 육아라는 행위 그 자체만 중시해서 엄마가 희생할 수밖에 없어. 애가 아직 어리니까 일단 육아에 신경 쓰자. 이런 식으로 넘겨버린다면 과연 엄마가 행복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육아를 할 수 있을까요? 엄마의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이는 엄마의 불안정하고 우울한 에너지를 흡수하며 자라게 됩니다. 그것은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죠.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엄마의 마음부터 살펴야 합니다. 아프고 지친 엄마를 내버려 두고 아이부터 챙기자는 어리석은 생각은 이제 그만하세요.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엄마의 마음을 돌보는 연습을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육아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 영상을 허락해 주신 북드림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맘 퍼스트 정지연 챕터 1 감정. 감정이 풀리면 육아가 풀린다. 모든 감정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도구이자 자신을 표현하는 메시지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활용하면서 조절하는 연습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제정신이야? 왜 이렇게 감정이 요동치지? 이제 씻자. 오늘은 간단히 세수, 손발, 양치만 할 거야. 누구 먼저 씻을래? 아이들은 나의 질문에 관심이 없는 듯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럼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결정하기? 나는 가장 민주적이고 빠른 방법인 가위바위보를 선택했다. 합리적 절차 아래 둘째 아이가 먼저 씻기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둘째는 자기가 먼저 씻어야 한다는 사실이 못마땅한 듯 보인다. 아, 해. 입을 크게 벌려야 치카를 잘할 수 있지. 더 크게 벌려봐. 나의 요구에도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오히려 입을 오우하고 오므린다. 점점 내 인내심의 한계가 느껴진다. 아이는 이내 몸을 비비 꼬아댄다. 나는 하를 꾹꾹 눌러 참고 몇 번을 어르고 달래가며 양치질을 시켰다. 칫솔에 목이 찔릴까 걱정이 되면서도 이 녀석이 일부러 이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짜증이 올라온다. 가만히 좀 있어. 결국은 큰 소리를 내고 말았다. 아이는 엉엉 울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몇 분이면 끝날 일인데 감정 소모가 많아지자 멘탈이 너덜너덜해졌다. 어쨌든 험난한 가정 끝에 1번 타자 씻기기 완료. 이제 2번 타자 차례다. 빨리 와 씻게. 화가 섞인 목소리로 첫째 아이를 부른다. 아이는 자기 놀이에 빠져 있다.
나는 경고성 숫자를 센다. 지금부터 5을 센다. 그 전에 안 오면 엄마 변신해. 하나, 둘, 셋, 넷. 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한 아이는 후다닥 뛰어온다. 첫째 녀석도 겨우 씻겼다. 아이들을 잠자리에 눕히고 나도 눕는다. 엄마한테 혼이 난 둘째는 계속 안아달라며 징징거린다. 일단 재워야 하겠다는 생각에 영혼 없이 아이를 달래며 재우기에 돌입한다. 드디어 아이들이 잠들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무리되었네. 안도의 한숨을 쉬어본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에게 야단맞은 둘째의 모습에 눈에 들어온다.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는다. 한 번만 더 참을걸. 후회가 밀려오며 미안해진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내가 이런 엄마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온화하고 인내심 있게 아이들의 말을 경청하는 엄마가 될 거라고 수없이 다짐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매일매일 아이들과 티격태격하며 변화무쌍한 감정들을 경험해야만 했다. 온화한 엄마는커녕 내 성격조차 점점 개팍해지는 것만 같았다. 내가 왜 이렇게 변한 것일까? 아이를 낳기 전 나는 쉽게 흥분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차분하고 이성적인 사람에 가까웠다. 그런데 이상하다. 아이들이 나를 바꿔놓은 것 같다. 때로는 화가 치밀게 하고, 때로는 격하게 눈물 나게 했으며, 때로는 후회와 죄책감에 잠 못 이루게도 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런 감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 널뛰기를 한다는 사실이다. 내가 제대로 된 엄마일까?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스스로에게 자꾸만 의심이 드는 가운데 점점 더 나 자신을 알 수가 없어 답답할 뿐이었다. 정말 궁금했다. 그러던 중 책 한 권이 나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윤홍균의 자존감 수업. 저자는 이 책에서 감정 조절이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는데 세상에 책에 나열된 상황의 대부분이 내가 육아를 하면서 겪는 것이었다. 저자가 말하는 감정 조절이 힘든 상황은 가족과 관련된 일, 술을 마신 경우, 배가 고프거나 수면 부족인 경우, 사랑에 빠진 경우, 자신과 비슷한 상황을 접했을 경우 이렇게 5가지다. 그런데 실제로 육아를 하는 엄마들은 이 5가지 중 4가지 상황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겪고 있다. 먼저 가족과 관련된 일이다. 엄마와 아이는 끈끈한 혈연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임신기간 동안 한 몸처럼 지내면서 많은 시간에 걸쳐 책임감과 애정을 쏟은 특별한 관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엄마가 아이의 감정에 몰입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때로는 아이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을 구분하기 어려운 모호한 상태를 겪기도 한다. 2번째, 배가 고프거나 수면 부족인 경우다. 인간의 몸은 이러한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저절로 생존을 위한 본능에 치중하게 된다고 한다. 육아를 하는 일상을 떠올려보자. 엄마는 아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어 자신의 식욕을 채울 여유조차 없다. 모두가 잠든 밤에도 아이를 보살피느라 잠이 부족한 경우도 다반사다. 이렇게 자신의 기본 욕구조차 돌볼 여유가 없다 보니 저절로 이성보다는 본능에 치중하게 된다. 따라서 육아를 하는, 특히 갓난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이성적으로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3번째, 사랑에 빠진 경우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과도하게 감정을 억압한다고 한다.
그런데 엄마는 아이와 사랑에 빠져 있다.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라면 왠지 긍정적인 생각만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부정적인 생각은 되도록 억누르려고 했던 기억을 엄마라면 다들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감정의 변화를 억압하는 것은 거짓 감정을 표출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만든다. 네 번째, 자신과 비슷한 상황을 접했을 때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엄마와 아이는 끈끈한 혈연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엄마는 아이가 겪고 있는 일이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몰입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그 일이 엄마의 과거 경험과 비슷한 경우에는 그때의 경험과 감정이 되살아나서 감정을 조절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여기에 엄마들만이 처할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을 추가하자면 엄마가 되고 나서 겪게 되는 많은 변화가 마치 제2의 사춘기와도 같다는 사실이다. 임신과 출산은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를 몰고 오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또 아이를 낳은 뒤 생활과 역할에서 오는 변화도 무시할 수 없다. 기존에 겪어보지 않은 새로운 조건과 맞닥뜨리면 그 안에서 다양한 고민과 갈등이 생겨나게 된다. 사춘기 아이들이 어른이 되려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듯 엄마도 엄마됨에 적응해 나가는 질풍노도의 시기인 것이다. 감정의 변화가 심해지는 만큼 감정 조절 역시 어려워지는 것이며 이는 몇몇 엄마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처럼 여러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변화무쌍한 감정의 변화는 엄마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 급격한 감정의 변화가 있더라도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스스로를 또는 누군가를 원망하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 이는 감정 조절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자신이 처한 현실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도 엄마를 괴롭히는 육아 감정들. 불안, 악불사, 또다시 사건이 터졌다.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학대했다는데 그 동영상이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온라인 뉴스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지만 두려워서 동영상을 확인할 수가 없다. 아이가 학대당한 것이 남의 일 같지 않아서 영상을 보고 나면 힘들어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안해질 것이다. 이런 일이 생기면 미디어에서는 앞다퉈 어린이집의 학대 사례를 내놓기에 바쁘다. 보육교사의 처우나 어린이집 운영의 문제점과 관련된 비판도 쏟아진다. 나 또한 세상에 불신이 생겨서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마냥 편안한 시각으로 바라보기가 어렵다. 참 무서운 세상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끔찍한 살인사건들이 보도되고 가까운 이웃 사이에서도 강력범죄가 일어난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을 믿고 싶어도 쉽게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아야 할 놀이터도 각종 교육기관도 가까운 이웃조차도 안전하다고 믿고만 있기에는 걱정이 앞선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장차 내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인데 과연 이 험한 세상에서 내 아이를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 걸까? 가스밸브를 몇 번씩 확인했다. 분명히 잠근 것 같은데 그래도 찜찜하다. 적어도 두세 번은 확인하고 잠자리에 누워야 안심이 된다. 머릿속에 불안한 생각이 스친다. 아이가 어딘가에서 떨어지는 생각, 크게 다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지나갔다. 불안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는데 이런 나를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다. 내가 나를 알 수 없어 병원에 갔다. 강박증이라고 한다. 의사가 놀라운 한마디를 던진다. 엄마들이 아이 낳고 흔히 겪는 증상이기도 해요. 아이를 낳고 열심히 키우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예상치 못한 강박증까지 생겨버렸다. 그런데 이런 감정이 아이를 낳고 나서 흔히 생기는 것이라니. 엄마의 불안은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육아 전문가인 오은영 박사의 말을 빌려 설명하자면 인간이 성인으로 잘 자라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돌봄이 필요하다. 그런데 엄마의 불안은 아이를 지켜내고자 하는 모성의 보살핌을 만들어준다. 즉, 엄마의 불안은 아이를 지키고자 하는 모성의 본능적 욕구이며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불안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문제는 육아를 하면서 맞닥뜨리는 여러 상황과 이 사회의 각종 사건 사고가 엄마의 불안을 더욱 자극한다는 점이다. 특히 그것이 나의 경우처럼 병적인 불안을 가져온다면 육아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런 불안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마주하고 적절히 조율할 방법이 필요하다. 외로움. 띵동. 벨이 울렸다. 나는 기분 좋게 뛰어가 문을 열었다. 택배 아저씨다. 오랜 검색 끝에 구입한 육아용품들이 드디어 배달되어 왔다. 택배 기사님은 나에게 산타 할아버지이자 유일한 방문객이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늘 바빴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일상이었으며 출장이 잦아 다른 지역에 있는 날도 많았다. 결혼과 동시에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살게 된 나는 당연한 일인 양 홀로 육아를 책임지게 됐다. 말 그대로 독박 육아의 반복이었다. 독박 육아의 현장은 늘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간다. 아이들과 씨름하며 우왕좌왕 하다 보면 어느새 늦은 밤이 되기 일쑤였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고 할 일이 산더미 같은 와중에도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고 아이를 재운 뒤 혼자서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더 슬펐던 건 내가 없어도 세상은 참 빠르게 잘 돌아간다는 사실이었다. 나의 인생 시계만 육아와 함께 멈춰버린 것 같은 생활. 새로운 곳에서 하나둘 사람을 알아가기 전까지 나는 마치 멈춰버린 것 같은 시간을 버텨내야 했다. 한 번씩 대형마트에 가는 것이 거의 유일한 외출이었다. 둘째가 태어난 지 100일도 되기 전이었는데 남편이 다른 지역에서 파견 근무 중이라 우리는 격주로 주말 부부로 지냈다. 나 혼자서 24시간 꼬박 아이 둘을 돌봐야 하는 전쟁 같은 육아. 피곤하고 정신없는 일상이 이어졌고 외출은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다. 아이들과 함께 가까운 놀이터에 나가는 게 외출의 전부인 나에게 2주에 한 번씩 집에 오는 남편은 구세주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대형마트에 가는 것은 유일한 기다림이자 숨통이 뻥하고 트이는 일이었다. 그런데 하루는 마트에서 마주친 사람들이 둘째 아이를 보면서 수근거리는 얘기가 들려왔다. 어머, 저렇게 어린 아기를 데리고 나왔네? 아직 신생아 티를 벗지 못한 작은 아이를 보며 별뜻 없이 한 말이었겠지만 그 쉬운 한마디가 나를 생각 없는 엄마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았다. 그들은 아이에게 또 한마디를 던졌다. 넌 힘들게 벌써부터 왜 나왔니? 순간 서글픔이 왈칵 밀려왔다. 그리고 혼자서 속으로 이 말을 삭혀야 했다. 나도 집에만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싶었다. 함께 인간다운 대화를 나누며 나 자신도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에 나 또한 존재함을 느끼고 싶었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환경 안에서는 많은 것이 나를 가로막았다. 물론 아이가 옆에서 잘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 기쁘고 뿌듯했다. 하지만
아이로 인한 기쁨이 나의 마음을 모두 채워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렇게 공허했던 내 마음에는 외로움이 가득했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불리는 것은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외로움을 느끼기에 우리는 다른 이들과 소통하며 공동체를 형성해 살아간다. 그러므로 외로움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외로움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이 너무 오래되고 깊어져 생각과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육아는 엄마의 외로움을 더욱 크게 자극하는 환경이 되기에 엄마는 날마다 자신의 외로움과 마주하며 버텨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진다. 대부분의 엄마는 출산과 동시에 세상과의 격리를 겪는다. 먼저 몸을 회복하기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한다. 아이 또한 질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안전한 공간에서 보살핌을 받으면서 생활을 한다. 그렇게 엄마와 아이는 서로에게 집중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보낸다. 회복 기간이 끝나고 외출을 하려 해도 아이의 컨디션을 살피고 날씨도 체크해야 하므로 원할 때 마음껏 나갈 수가 없다. 더구나 외출을 위해 챙겨야 할 짐도 가득하다. 인간관계에서도 제약이 많다. 바쁜 육아 일상에 쫓기다 보면 친구를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가장 가까이 하고 싶은 남편은 정말 하성에서 온 것일까? 어느덧 각자의 활동 영역이 달라져 있고 서로 대화가 안 된 지 오래다. 하루 종일 엄마와 함께하는 아이는 자신의 언어로만 떠들 뿐이다. 맘카페가 활성화하는 이유가 어쩌면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외출이 자유롭지도 않고 소통이 어려운 엄마들이 맘카페에서만큼은 서로를 공감하면서 타인과 교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엄마는 외롭다. 그래서 오늘도 아이와 함께 자신의 외로움을 견뎌내고 있다. 아이들을 씻기고 잠자리를 준비했다. 아이들을 재운 후에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 그래서 아이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요구를 들어주고 비위를 맞춘다. 자장가 틀어주기,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주기, 잠이 들 때까지 토닥토닥 해주기. 점점 손목이 욱신거린다. 이만큼 했으면 잠이 들만도 한데 아이들 눈은 말똥말똥하다. 잠잘 기미가 전혀 없다. 갑자기 한 아이가 일어나서 말했다. 엄마, 잠깐만 이불 좀 덮고. 잠시 후 또 말했다. 엄마, 잠깐만 쉿 좀 하고. 잠시 후 또 말했다. 엄마 잠깐만. 엄마 잠깐만. 점점 인내심이 한계치에 도달해 간다. 야, 빨리 자. 결국은 또 큰 소리를 내고야 말았다. 그제야 상황 종료. 아이들은 곱게 잠이 들었다. 하는 보통 이건 뭔가 잘못됐어. 내 생각과 달라. 이런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하라는 강한 에너지로 어필하면서 상황을 개선하려 하고 상대를 바꾸려고 한다. 그러나 하는 서로에게 큰 상처를 남긴다. 아이는 엄마의 하로 인해 두려움에 떨게 되고 엄마는 하를 조절하지 못한 행동 때문에 죄책감이 이어지고 또 다른 불편한 감정들을 만든다. 물론 많은 엄마는 알고 있다. 화를 내는 엄마의 행동이 아이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걸 알면서도 자꾸 화가 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기대다. 아이가 엄마의 기대에 미치지 않을 때 엄마는 화가 난다. 엄마의 기대가 높을 수도 있다. 그 기대가 아이를 통해 엄마의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는 욕심일 수도 있다. 이럴 때에는 엄마의 기대를 낮추고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엄마가 자기 스스로에게 가지는 기대도 있다. 더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더 나은 육아 환경을 만들고 싶은 기대로 인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는 감정을 만들어낸다. 자신에게 가지는 하가 아이에게로 이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욕구 상충이다. 엄마에게도 욕구가 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아이와 엄마의 욕구가 상충되는 일들은 자주 발생한다. 예를 들어 엄마는 지쳐서 쉬고 싶은데 아이는 한없이 놀아달라고 요구한다. 서로의 욕구가 부합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안에서 엄마는 또다시 하가 부글부글 끓는다. 엄밀히 따지면 첫 번째에서 언급했던 기대와 욕구의 상충 문제는 서로 연결된 관계일 수도 있다. 엄마가 어떤 욕구가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기대도 하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작은 것들의 반복이다. 대부분의 엄마가 처음부터 무작정 화를 내지는 않을 것이다.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시작한다. 작은 것이기에 참으면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서 눈덩이처럼 커져버렸다. 출구가 없는 듯이 반복되는 육아와 반복되는 부정적인 감정의 결합은 눈덩이처럼 쌓인 하의 감정을 폭발하게 한다. 네 번째, 육아가 아닌 다른 것 때문이다. 육아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상황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으면 엄마는 예민해진다. 예민한 상태에서는 아이의 작은 행동도 여유롭게 바라보기가 어렵다. 이로 인해 엄마는 아이를 향한 하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쏟아내게 된다. 사실 육아 상황에서 화를 내는 특정 원인을 콕 집어 말하기는 어렵다. 앞서 말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이며 각자의 상황에 따라 부가적인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엄마의 화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화를 표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화를 건강하게 표현하면서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죄책감. 친정엄마와 통화를 했다. 애들 키우느라 쪼들리는데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도 요즘 여유가 없네. 이제 마음 편히 사시면 좋으련만 엄마는 아직도 무언가를 더 주어야 할 것 같은가 보다. 미안해하는 엄마의 모습에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핑 돌았다. 애써 참으면서 이렇게 답했다. 엄마, 나 진짜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엄마는 그냥 건강하게 지내기만 하면 돼. 엄마는 말했다. 그래도 우리 딸이 계속 안쓰럽다. 돈 쓰기 좋은 요즘 시대에. 엄마는 한없이 미안해한다. 그런데 나는 정말 괜찮았다. 그리고 내가 엄마에게 진짜 원했던 건 특별한 도움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엄마의 모습이었다. 그것이 더 소중하고 감사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나라고 별반 다를 건 없었다. 마냥 미안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악을 쓰며 울기를 반복하는데 이 울음소리는 나를 초조하게 했다. 울음을 멈추게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온갖 방법을 시도해봐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해야 했다. 나 자신이 부족한 엄마인 듯 느껴졌다.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쏟아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말도 통하지 않는 아이를 끌어안고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내 마음을 표현할 뿐이었다. 엄마는 그런 존재인가 보다. 아이를 위해 한없이 노력해도 스스로가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자꾸만 미안한 마음이 생겨난다. 그런데 이 미안함이 지나친 자책으로 이어지면 좋을 게 없다. 지나친 자책은 자격지심이 되고 자격지심이 깊어지면 죄책감이 생기는 것과 동시에 자존감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죄책감이란 자신이 저지른 일에 책임을 느끼는 것이므로 아이를 향한 죄책감은 곧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건강한 책임감은 엄마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게 한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면 엄마는 죄책감에 끌려다닌다. 강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잡고 엄마 역할에 짓눌려 힘들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죄책감에 떠밀려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 될 수도 없다. 엄마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책임감을 자발적으로 발휘할 때 엄마와 아이 모두에게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